서문,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정. 여러분, 산속에 고요한 바람소리가 스치듯 마음을 가라앉히며 이 명상 대본을 따라 함께 걸어보아요. 삶의 여정에서 아직 남아있는 의미를 찾는 것은 깊은 숲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 세월이 흘러도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가 숨어 있어요. 이 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는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이 대본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해 길게 구성되었으니 편안한 자리에 앉아 깊이 숨을 쉬며 따라해보세요. 큰 주제인 아직 남아있는 내 삶의 의미를 찾기를 5장으로 나누어 각 장에서 단계적으로 탐구할 거예요. 각 장은 명상 안내와 함께 반성의 시간을 포함하니 천천히 진행하며 자신을 만나보아요. 삶의 의미는 때때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아요. 그녀는 70대 중반에 접어들어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빈집 안에서 홀로 앉아있노라면 내 삶은 이제 끝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어느 가을날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 산책하던 숲길이 떠올랐어요. 그 기억을 따라 동네 공원으로 나가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걸었지만 점점 그 길에서 만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그녀의 조언을 듣고 위로를 받았고 그녀 자신도 그 대화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어요. 결국 그녀는 지역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내 삶의 의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하던 그녀의 미소가 아직도 생생해요. 이처럼 아직 남아있는 의미는 우리 안에 작은 불씨예요. 이 명상을 통해 그 불씨를 키워보아요. 또 다른 사례로 한 할아버지의 여정을 생각해보아요. 그는 80대에 은퇴한 후 건강이 나빠져 집에만 머무르게 되었어요.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었나 하고 고민했대요. 그러다 손자가 가져온 오래된 사진 앨범을 펼쳐보았어요. 그 안에는 젊은 날의 모험, 가족여행, 직장에서의 성취가 가득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며 그는 과거의 자신을 되새겼고 그 힘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이었지만 점점 그 일기가 손주들에게 전하는 유산이 되었어요. 손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가족 모임에서 공유하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내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이처럼 삶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실처럼 이어져 있어요. 이 명상 대본은 그런 연결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의 삶도 이와 비슷할 거예요. 세월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가지게 돼요. 하지만 때때로 그 지혜가 피로와 함께 묻혀버리곤 해요.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이 명상을 통해 내면을 씻어내 보아요. 각 장에서 우리는 현재를 받아들이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미래를 상상하며 그 모든 것을 일상으로 가져올 거예요. 이 과정은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숨결 하나하나를 느끼며 진행해 보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산속 안개처럼 부드럽게 풀리길 바래요. 이 명상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재발견하는 동반자예요. 예를 들어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줄게요. 65세 여성분이셨어요. 오랜 직장 생활 후 은퇴하고 나니 매일이 공허했대요. 내가 왜 사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명상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10분씩 앉아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 안에서 그녀는 잊힌 취미, 그림 그리기를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좋아하던 그 활동을 다시 시작하니 삶의 색채가 돌아왔어요.
이제 그녀는 지역 갤러리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며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명상이 내 삶의 문을 다시 열어줬어 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이처럼 아직 남아있는 의미는 우리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대본을 따라하며 그 의미를 깨워보아요. 마지막으로 한 남성분의 사례를 공유할게요. 그는 75세의 심각한 병을 앓았어요. 회복 후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까 고민했대요. 병상에서 책을 읽고 명상을 접하고 퇴원 후 매일 아침 산책하며 실천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가족과의 관계를 되새겼고 오랜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들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삶의 교훈을 담은 것이었어요. 친구들은 그 편지에 감동받아 모임을 제안했죠. 이제 그는 소규모 모임에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요. 병이 오히려 내 삶의 의미를 깨워줬어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겪은 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이 명상을 통해 비슷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서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조금씩 열리고 있기를 바라요. 이제 본격적인 장으로 들어가며 함께 삶의 깊은 숲을 탐험해 보아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준비해 주세요.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힘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제1장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기. 여러분, 산속의 고요한 공기 속에 앉아 먼저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삶의 의미를 탐구하기 전에 이 순간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이 핵심이에요.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등받이가 등을 지탱하는 느낌을 느껴보아요. 발바닥이 땅에 닿아 안정감을 주는 그 접촉감을 의식하며 몸의 무게를 바닥에 맡겨보아요.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손가락 끝에 미세한 떨림까지 관찰해요. 이 순간 외부의 소음이 점차 멀어지며 내면의 공간이 열리는 걸 느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와 폐를 채우는 과정을 따라가 보아요.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그 확장을 느끼고 나는 이곳에 존재한다 라고 조용히 속으로 되뇌어요. 숨을 내쉴 때는 몸속의 긴장이 함께 흘러나가는 상상을 해보아요. 어깨가 내려앉고 턱이 부드러워지며 이마에 주름이 펴지는 그 변화를 감지하세요. 이 호흡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현재로 돌아오는 달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수많은 층으로 쌓여 있어요. 젊은 날의 활기, 중년의 책임, 그리고 지금의 성숙함까지. 이 모든 층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이제 몸의 각 부분을 스캔하듯 훑어보아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두피의 가벼운 압박감을 느껴보세요. 눈썹과 눈꺼풀의 무게, 코의 호흡 흐름으로 입술의 부드러움으로 내려가요. 목과 어깨의 연결 지점에서 오랜 세월 쌓인 피로를 인정해 보아요.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존재하게 두세요. 가슴으로 이동하며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고 그 리듬이 삶의 맥박임을 깨달아요. 배와 등, 엉덩이와 다리로 이어지며 각 부위의 감각을 하나씩 인지하세요. 발가락 끝까지 도달하면 다시 전체 몸을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 느껴보아요. 이 스캔은 여러분을 현재로 고정시키는 앵커예요.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서 현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한 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아요. 70대 초반 남성분이셨어요. 오랜 직장 생활 후 은퇴하고 매일이 무기력하게 느껴졌대요. 나는 왜 이렇게 변했나 하고 자책하곤 했어요. 하지만 명상 연습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데 집중했어요. 앉아서 호흡을 느끼다 보니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지금의 평화가 드러났어요.
그분은 내 몸이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게 감사해 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산책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이처럼 현재를 받아들이는 건 자신을 용서하는 첫걸음이에요. 이제 마음의 상태를 탐구해 보아요. 눈을 감은 채 떠오르는 생각들을 구름처럼 지나가게 하세요. 기쁜 기억이 스치면 미소 짓고 불안한 이미지가 오면 그것을 라벨링하며 이건 생각일 뿐이라고 속으로 말해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물결처럼 오가게 두세요. 슬픔이 밀려오면 그것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따뜻한 빛으로 감싸는 상상에 해보아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내면이 얼마나 풍부한지 발견할 거예요. 외로움, 기쁨, 피로, 이 모든 게 아직 남아있는 의미의 기반이에요. 호흡에 다시 집중하며 내 삶은 여전히 가치 있다 라고 반복해 보아요. 이 문구를 3번 천천히 읊조리며 각 단어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가치라는 말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겪은 모든 순간이 모여 만든 독특한 이야기예요. 이제 5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세요. 타이머를 설정하거나 자연스럽게 시간을 느끼며요. 이 시간 동안 몸의 어떤 부분이 가장 편안한지, 어떤 생각이 자주 떠오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요. 반성의 순간이에요. 떠오른 통찰을 나중에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공유할게요. 60대 후반 여성분이셨어요. 자녀들이 독립한 후 집안이 텅 빈 듯 느껴졌대요. 내 역할은 끝났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명상을 통해 현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햇살을 느끼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 햇살이 피부에 스며드는 감각이 자신을 살아있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점차 그분은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을 이끌게 되었어요. 현재를 받아들이니 새로운 문이 열렸어 라고 하시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이 이야기처럼 현재는 과거의 연장선이자 미래의 출발점이에요. 이제 감각을 더 확장해 보아요. 주변 소리를 듣되 판단 없이 받아들이세요.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나 바람의 속삭임 혹은 실내의 시계 소리까지. 이 소리들이 현재의 배경음악이에요. 냄새도 느껴보아요. 공기의 신선함이나 혹은 방 안의 익숙한 향기, 입안의 맛, 피부의 온도 변화까지 모든 감각을 동원하세요. 이 다감각 접근은 여러분을 더 깊이 현재로 이끌어요. 몸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불편함을 호흡으로 부드럽게 풀어보아요. 긴장을 모으고 숨을 내쉬며 풀어내는 거예요. 마음속 대화를 이어보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고 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요.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 인내한 사람 같은 단어가 스칠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그것도 받아들이며 그것 또한 나의 일부라고 말해요. 이 자기 대화는 내면의 친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10분 더 이 상태를 지속하며 변화하는 감정을 추적해 보아요. 호흡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실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80대 초반 할아버지 분이셨어요. 건강이 약해져 움직임이 제한되었어요. 내 삶은 이제 무의미해 라고 느끼셨대요. 하지만 병원에서 배운 간단한 명상으로 침대에 누워 현재의 호흡만 집중했어요. 그 호흡이 자신을 연결하는 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점차 가족 사진을 보며 현재의 감사함을 더했어요. 이제 그분은 손주들에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해 라고 조언하세요. 이 사례는 현재를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줘요. 이 장의 핵심은 자기 수용이에요.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세요. 이제 천천히 눈을 뜨기 전에 전체 몸을 한 번 더 스캔하며 마무리해보아요. 발부터 머리까지 감사한 마음으로요. 이 장이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짧은 휴식을 취하세요. 물 한 모금 마시며 느껴진 변화를 되새겨보아요. 여러분의 현재는 이미 의미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여정이 부드럽게 이어지길 바래요.
제2장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기. 여러분, 산속의 고요한 호숫가에 앉아 물결이 잔잔히 일렁이는 그 평화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열어 과거의 길을 따라 걸어보는 시간을 가져요. 이 장에서는 삶의 여정을 되새기며 그 안에서 빛나는 순간들을 발견할 거예요. 어린 시절의 순수한 꿈부터 성인기의 도전과 성취까지 모든 발자취가 의미를 품고 있어요. 호흡을 가다듬으며 시작해 보아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몸을 이완시키세요. 이 호흡이 과거로 이어지는 다리가 돼요. 먼저 가장 먼 기억부터 떠올려 보아요. 유년기의 그 따뜻한 집안, 부모님의 목소리, 혹은 마당에서 놀던 장면을 마음의 화면에 그려보세요. 그때의 공기 냄새, 피부에 스치는 바람의 감촉을 생생히 느껴보아요. 그 기억이 가져다 준 기쁨이나 호기심을 인정하며 이 순간이 내 뿌리를 만들었어 라고 속으로 중얼거려요.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로 따라가세요. 만약 그 시절의 작은 실수나 아픔이 스치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듯 관찰해요. 그 경험들이 오늘의 지혜를 키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청소년기로 이동해 보아요. 학교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첫사랑의 설렘, 혹은 공부하던 책상 위에 램프 불빛을 회상하세요. 그 시기에 야망이나 좌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느껴보아요. 예를 들어 시험에서 실패한 날의 눈물, 그 후에 얻은 끈기, 이 모든 게 삶의 층을 더해요. 호흡을 유지하며 그 감정을 몸으로 체험하세요. 가슴이 답답해지면 숨을 더 깊게 들이마시고 풀어내 보아요. 이 과정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자신을 재구성하는 작업이에요. 성인기로 넘어가며 직장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탐구해 보아요. 결혼식의 그 떨림, 아이를 낳는 순간의 따뜻함, 혹은 프로젝트를 완수한 성취감을 되새겨요. 주변 사람들에게 준 영향, 받은 사랑을 하나씩 세어보세요. 만약 상실의 아픔이 떠오르면 그것을 안고 이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라고 속으로 말해요. 감각을 동원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그날의 음악 소리, 음식 맛, 손의 온기까지. 이 회상이 여러분의 삶을 풍부한 테피스트리로 바꿔줄 거예요. 이제 어려움의 순간을 마주해 보아요. 병마나 실직, 관계의 갈등처럼 힘든 시기를 떠올리며 그 안에서 배운 교훈을 찾아요. 예를 들어 한 분의 이야기를 공유할게요. 60대 후반 남성분이셨어요. 젊은 날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대요. 그때의 절망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명상을 통해 그 기억을 되새기다 보니 그 실패가 새로운 길을 열어준 계기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의 지지와 자신의 회복력이 핵심이었죠. 이제 그분은 후배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조언하세요. 이 사례처럼 아픈 과거도 의미의 일부예요. 그것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호흡을 가다듬고 성공의 순간으로 이동해요. 자격증 취득, 여행에서의 발견, 혹은 작은 친절로 누군가를 도운 날을 골라보세요. 그때의 자부심과 기쁨을 몸으로 다시 느껴보아요. 이 성취가 내 삶을 밝혀줬어 라고 반복하며 그 에너지를 현재로 끌어오세요. 만약
여러 순간이 겹치면 하나씩 분리해 탐구해요. 시각화 기법을 사용하며 색상과 형태를 더해 생동감을 주세요. 이 단계는 삶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돼요. 이제 관계의 시를 따라가 보아요. 사랑하는 이들과의 추억, 부모, 배우자, 친구, 자녀. 그들과 나눈 대화, 함께한 여행, 혹은 조용한 저녁 식사를 회상하세요. 그 연결이 가져다 준 안정감과 성장의 순간을 인정해요. 만약 잃어버린 관계가 떠오르면 그 안에 감사함을 찾아보아요. 예를 들어 또 다른 여성분의 사례예요. 70대에 홀로 된 후 과거 친구들과의 사진을 보며 명상을 했대요. 그 기억이 외로움을 덜어주고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과거의 인연이 지금의 힘이라고 깨달으시며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세요. 이처럼 관계는 삶의 의미를 이어주는 다리예요. 호흡을 유지하며 자연이나 환경과의 연결을 떠올려 보아요. 산책하던 숲길, 바다에서의 일몰, 혹은 정원 가꾸기처럼 그 경험들이 준 평화와 영감을 되새겨요. 도시 생활 속에서도 찾았던 작은 녹지, 그 안의 치유력을 인정하세요. 만약 여행 추억이 많다면 그곳의 문화나 풍경을 마음에 그려보아요. 이 부분은 삶의 폭을 넓혀준 요소예요. 이제 창작이나 취미의 시간을 탐구해요.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혹은 요리처럼 즐겼던 활동을 회상하세요. 그 과정에서 느꼈던 창의성과 만족감을 불러일으켜요. 잊힌 취미라면 왜 그렸는지 생각하며 부드럽게 되살리세요. 예를 들어 80대 할아버지분이 젊은 날 쓴 시를 떠올리며 명상을 했대요. 그 시들이 삶의 감정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되고 손주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창작이 유산이 돼라고 하시며 새로운 글쓰기를 재개하세요. 이 사례는 취미가 의미를 지속시키는 걸 보여줘요. 호흡을 깊게 하며 영적 또는 철학적 순간을 되새겨 보아요. 책 한 권이 준 깨달음, 명상 경험, 혹은 자연재해 후의 반성처럼 그 안에서 찾은 삶의 본질을 인정하세요. 만약 종교적 배경이 있다면 그 의식이나 기도를 떠올려요. 이 부분은 내면의 깊이를 더해요. 이제 모든 기억을 통합해 보아요. 시간선처럼 연결하며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관찰하세요. 긍정과 부정,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걸 느껴보아요. 10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며 떠오른 통찰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단어 몇 개나 그림으로도 좋아요. 이 반성은 추억을 단순히 지나친 게 아니라 의미로 변환하는 과정이에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더할게요. 65세 여성분이 암 투병 후 과거를 되돌아봤대요. 어린 시절의 자유, 중년의 가족 사랑, 모든 게 소중해 보였어요. 그 회상이 회복의 동력이 되어 이제는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세요. 과거가 내 삶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매일 감사일기를 쓰세요. 이처럼 여정 되돌아보기는 힘을 줘요. 호흡을 내쉬며 이 장을 마무리해 보아요. 과거가 빈 공간이 아니라 풍요로운 자산임을 깨달으세요. 아직 남아있는 의미가 이 기억 속에서 숨쉬고 있어요. 천척이 눈을 뜨기 전에 하나의 핵심 통찰을 마음에 새겨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며 이 에너지를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제3장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여러분, 산속에 고요한 새소리가 스치듯 이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아요. 눈을 감고 호흡을 안정시키며 이 장을 시작하세요. 삶의 의미를 탐색할 때 외부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속삭임을 듣는 게 핵심이에요.
세상에 소음이 가득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그 조용한 신호를 놓치곤 해요. 이 장에서는 그 목소리를 깨우고 아직 남아있는 욕구와 꿈을 발견하는 데 집중할 거예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숨결이 오가는 걸 느껴보아요. 이 호흡이 내면으로 이끄는 문이에요. 먼저 주변의 소리를 의식하며 점차 멀어지게 하세요. 창밖 자동차 소리나 시계 초침이 들리면 그것을 배경으로 인정하고 주의를 안으로 돌려요. 이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숨어 있나 라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예요. 답이 즉시 오지 않아도 기다림 자체가 과정이에요.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판단 없이 관찰하세요. 어쩌면 어렴풋한 이미지, 책장 앞에 서 있는 자신 또는 친구와 웃는 장면가 스칠 거예요. 그걸 따라가며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아요. 이 내면 대화는 직관을 자극해요. 예를 들어 일상의 작은 욕구부터 탐구해 보아요.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 라는 속삭임이 들리면 그 감정을 확대하세요. 왜 그 활동인가? 어떤 기쁨을 주었나? 호흡을 유지하며 그 욕구가 몸 어디에 느껴지는지 주의하세요. 가슴이 따뜻해지거나 손끝이 간질간질하다면 그게 신호예요. 이 과정은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5분 동안 이 질문을 반복하며 변화하는 내면을 지켜보세요.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 잊힌 꿈을 불러일으켜 보아요. 젊은 날의 야망, 여행 가기, 책 쓰기 또는 새로운 기술 배우기를 떠올리며 지금도 그 꿈이 살아있나? 라고 물어요. 외부 조건이 막았던 그 꿈들이 이제 자유롭게 피어날 수 있어요. 만약 두려움이 방해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이 두려움 뒤에 숨은 건 뭐지? 라고 탐구하세요. 내면의 목소리는 때때로 속삭임이 아니라 감정의 물결로 다가와요. 그 물결을 타며 자유로운 상상을 펼쳐보아요. 한 분의 이야기를 공유할게요. 70대 초반 여성분이셨어요. 은퇴 후 매일이 무료했대요. 명상을 시작하며 내면에 귀 기울이다 보니 어린 시절 좋아하던 노래 부르기가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 목소리를 따라 지역 합창단에 가입했어요. 그 활동이 삶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내 안의 노래가 아직 살아있었어 라고 깨달으시며 공연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 사례처럼 내면은 잊힌 열정을 보관하는 창고예요. 여러분도 그 문을 열어보세요. 호흡을 가다듬고 관계에 대한 욕구를 탐색해 보아요. 누구와 더 깊이 연결되고 싶나? 라는 질문을 던져요. 가족, 옛 친구 또는 새로운 만남일 수 있어요. 그 욕구가 가져다 줄 따뜻함을 상상하며 구체적인 장면을 그려보아요. 예를 들어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신이나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모습. 이 연결 욕구는 삶의 의미를 사회적 맥락에서 찾게 해요. 만약 고독이 강하다면 그것을 안고 이 고독이 가르쳐주는 건 뭐지? 라고 물어요. 내면 대화는 솔직함에서 힘을 얻어요. 이제 창의적 측면으로 넘어가요. 내 안에서 피어나고 싶은 창작은 무엇인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려요. 글쓰기, 요리 또는 공예처럼. 그 활동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를 느껴보아요. 호흡과 함께 그 창작 과정의 즐거움을 시뮬레이션 하세요. 손이 움직이는 느낌, 완성된 결과의 만족감. 이 부분은 내면의 창조력을 깨우는 데 초점 맞춰요.
10분 동안 이 탐구를 이어가며 떠오른 아이디어를 하나씩 나열해 보아요. 마음속 목록처럼요. 또 다른 사례를 들려줄게요. 65세 남성분이 건강 문제로 활동이 줄었대요. 내면에 집중하다 보니 젊은 날의 사진 찍기 열정이 되살아났어요. 그 목소리를 따라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니 주변 풍경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제 그분은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며 내 시선이 아직 의미를 만들어내 라고 하시며 만족해 하세요. 이 이야기처럼 내면은 적응력 있는 꿈을 제시해요. 여러분의 경우도 비슷할 거예요. 호흡을 깊게 하며 영적 또는 철학적 욕구를 들어보아요. 삶의 더 큰 그림에서 내 역할은 뭐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자연과의 조화, 봉사활동 또는 명상 자체일 수 있어요. 그 목소리가 주는 평화를 몸으로 체험하세요. 만약 혼란이 오면 호흡으로 중심을 잡고 다시 물어요. 이 단계는 삶의 초월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예요. 감정이 고조되면 그것을 에너지로 변환하세요. 이제 건강과 웰빙 관련 욕구로 이동해요.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건 뭐지? 라고 탐색하세요. 산책, 요가 또는 영양관리처럼 그 욕구가 아직 남아있는 이유를 인정하며 작은 실천 계획을 상상해 보아요. 이 부분은 내면이 현실적 조언을 주는 걸 보여줘요. 5분 더 이 상태를 유지하며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한 번 더 실제 예를 공유할게요. 75세 할머니 분이 홀로 생활하시다 내면에 귀 기울여다가 잊힌 정원 가꾸기 욕구를 발견했대요. 그 속삭임을 따라 베란다에 화분을 놓기 시작하니 꽃 피는 과정이 삶의 비유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그분은 이웃과 꽃을 나누며 내 안에 성장 욕구가 여전해 라고 미소 지으세요. 이 사례는 내면이 단순한 쾌락을 넘어 치유를 제안한다는 걸 증명해요. 호흡을 유지하며 모든 욕구를 통합해 보아요. 떠오른 요소들을 연결하며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 취미와 관계가 어우러진 활동. 이 통합은 내면의 지혜를 드러내요. 15분 동안 이 과정을 이어가며 핵심 통찰을 추출하세요. 노트에 적거나 마음에 새겨요. 이 반성은 추상적 생각을 구체화하는 데 필수예요. 또 한 분의 여정을 생각해 보아요. 80대 초반 할아버지 분이 병상에서 내면에 귀 기울였대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 라는 목소리가 들려 회복 후 글쓰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이 삶의 유산이 되었고 내면이 길잡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후배들을 이끄세요. 이처럼 내면 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힘을 줘요. 이 장을 마무리하며 호흡을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뜨기 전에 하나의 주요 통찰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아직 남아있는 의미의 열쇠예요. 이 과정이 여러분의 직관을 선명하게 만들었기를 바래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며 이 에너지를 간직하세요. 내면의 목소리는 항상 곁에 있어요. 제4장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하기. 여러분, 산속 안개가 서서히 걷히듯 이제 마음의 시야를 열어 앞날을 그려보아요. 눈을 감고 호흡을 안정시키며 이 장을 시작하세요. 삶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요. 이 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자유롭게 탐험하며 아직 남아있는 에너지를 깨울 거예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느껴보아요. 이 호흡이 미래로 이어지는 길목이에요. 먼저 가까운 내일을 상상해 보아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창가에 서서 햇살을 받는 자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장면을 그려요. 그 평범한 일상이 가져다 줄 안정감을 몸으로 체험하세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 기분을 확대해 보아요. 만약 피로가 느껴지면 그것을 인정하고 가벼운 산책으로 풀어내는 그림을 더하세요. 이 단계는 미래를 현실적으로 연결하는 기반이에요. 이제 한 달 후의 자신을 떠올려 보아요. 건강한 습관을 들인 모습, 매일 가벼운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그 변화가 몸에 스며들어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상상하세요. 예를 들어 공원에서 친구와 걸으며 웃는 장면. 호흡을 깊게 하며 그 활력을 가슴에 채워보아요. 이 상상은 동기를 부여해요. 만약 건강 문제가 있다면 회복된 상태를 구체적으로 그려요. 의사의 긍정적 소식, 자유로운 움직임, 관계의 미래로 넘어가요. 가족이나 친구와의 연결이 깊어지는 그림을 그려보아요. 손주와 함께 책 읽기, 옛 동료와의 모임 또는 새로운 이웃과의 대화. 그 따뜻한 교류가 마음을 채우는 감정을 느껴보아요.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반복하며 그 장면의 소리와 미소를 더하세요. 만약 고립감이 스치면 그것을 넘어 새로운 만남을 초대하는 상상을 해보아요. 이 부분은 사회적 가능성을 열어요. 취미와 창작의 영역을 탐구해보아요. 잊힌 관심사를 되살린 미래, 책 쓰기, 악기 연주 또는 그림 그리기. 그 활동에 몰입한 자신을 시각화하세요. 완성된 작품을 보며 느끼는 만족감, 주변의 칭찬. 호흡과 함께 손의 움직임이나 아이디어의 흐름을 체험해요. 이 상상은 창의력을 자극해요. 예를 들어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장면,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과정처럼 자신의 성장. 한 분의 이야기를 공유할게요. 70대 초반 남성분이셨어요. 은퇴 후 무기력했지만 명상 중 미래를 상상하다 보니 젊은 날의 여행 꿈이 떠올랐어요. 가까운 여행부터 계획하니 실제로 실행하게 되었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어요. 미래 상상이 문을 열어줬어 라고 하시며 이제는 지역 탐방 모임을 이끄세요. 이 사례처럼 상상은 행동으로 이어져요. 여러분도 그 힘을 느껴보아요. 이제 봉사와 기여의 가능성을 그려보아요.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자신, 도서관 자원봉사, 이웃 돕기 또는 경험 공유. 그 활동이 가져다 줄 충족감을 상상하세요. 누군가의 미소, 감사 인사. 내 지혜가 세상에 빛을 더할 수 있어 라고 속으로 말하며 그 장면을 생생히 만드세요. 만약 체력이 걱정되면 온라인으로 조언하는 형태로 조정해 보아요. 이 부분은 삶의 목적을 확대해요. 학습의 미래를 탐험해 보아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그림, 온라인 강의 듣기, 책 읽기 또는 언어 배우기. 그 과정의 호기심과 발견의 기쁨을 느껴보아요. 호흡을 유지하며 이해의 순간을 체험하세요. 이 상상은 정신적 성장을 촉진해요. 예를 들어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박물관 방문이나 다큐멘터리 시청 장면. 또 다른 사례를 들려줄게요. 65세 여성분이 건강 회복 후 미래를 그려봤대요. 취미로 시작한 요리가 이웃 모임으로 확장되었어요. 상상이 현실을 만들었어 라고 깨달으시며 이제는 소규모 클래스까지 운영하세요. 이 이야기처럼 가능성은 마음에서 시작해요. 여러분의 상상도 그렇게 피어날 거예요. 호흡을 가다듬고 여행이나 모험의 가능성을 상상해 보아요. 안전한 범위 내에서 국내 명소 방문 또는 가상 여행. 그곳의 풍경, 새로운 만남을 그려요. 자유로운 느낌을 몸으로 흡수하세요. 만약 이동이 어렵다면 책이나 영상을 통해 대체하는 그림. 영적 성장의 미래를 그려보아요. 더 깊은 명상, 자연 속 산책 또는 철학 탐구. 그 안에서 찾는 평화와 깨달음을 상상하세요. 내 영혼이 여전히 성장할 수 있어 라고 반복하며 그 상태를 유지해요. 이 부분은 내면의 깊이를 더해요. 이제 재정적 안정이나 일상의 편의를 생각해 보아요. 작은 계획, 저축 관리, 취미 투자. 그 안정이 가져다 줄 여유를 느껴보아요. 호흡과 함께 안심된 마음을 확대하세요. 한 번 더 실제 예를 공유할게요. 75세 할아버지 분이 병 후 미래를 상상했대요. 봉사활동을 그려보니 지역센터에서 이야기꾼이 되었어요. 가능성을 믿으니 길이 열렸어 라고 하시며 젊은이들을 가르치세요. 이 사례는 상상의 힘을 증명해요. 호흡을 깊게 하며 모든 상상을 통합해 보아요. 건강, 관계, 취미, 봉사, 학습이 어우러진 큰 그림. 그 미래가 밝고 따뜻한 빛을 발하는 걸 느껴보아요. 10분 동안 이 상태를 지속하며 떠오른 세부 사항을 더하세요. 만약 장애물이 보이면 그것을 넘어가는 창의적 해결을 상상해요. 이 반성은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 필수예요. 또 한 분의 여정을 떠올려 보아요. 80대 할머니 분이 홀로 된 후 미래를 그렸대요. 손주와의 연결을 상상하니 영상통화 습관이 생겼고 가정 모임이 활발해졌어요. 상상이 희망을 줬어 라고 미소 지으시며 매일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이처럼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장을 마무리하며 호흡을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뜨기 전에 하나의 주요 가능성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아직 남아있는 의미의 불꽃이에요. 이 과정이 여러분의 앞날을 밝혀주었기를 바래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며 이 비전을 간직하세요. 제5장 의미를 일상으로 가져오기. 여러분, 산속에 평화로운 샘물 소리가 흐르듯 이제 모든 여정을 모아 일상으로 스며들게 할 시간이에요. 눈을 감고 호흡을 안정시키며 이 마지막 장을 시작하세요. 앞선 장들에서 우리는 현재를 받아들이고 과거를 되새기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미래를 상상했어요. 이 모든 통찰이 단순한 생각으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심장의 고동을 느끼며 내 삶의 의미를 이제 살아낸다 라고 조용히 다짐해 보아요. 이 호흡이 추상적인 깨달음을 현실의 발걸음으로 바꾸는 열쇠예요. 먼저 각 장의 핵심을 통합해 보아요. 제1장의 현재 수용은
매일 아침 눈 뜰 때 자신을 안아주는 태도로 이어져요. 제2장의 과거 회상은 감사일기를 통해 지속되며 제3장의 내면 목소리는 조용한 저녁 시간에 다시 듣는 습관으로 자리 잡아요. 제4장의 미래 상상은 작은 목표 설정으로 구체화돼요. 이 요소들을 하나의 실처럼 엮어 일상의 패턴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창가에 앉아 호흡하며 하루를 계획하는 루틴. 그 안에서 과거의 교훈을 떠올리고 내면의 욕구를 반영한 활동을 추가하세요. 이 통합은 삶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아요. 오늘 무엇을 할까부터 시작해 주간 단위로 확대하세요. 건강 측면이라면 산책 시간을 정하고 그 길에서 자연을 관찰하며 의미를 더해요. 관계 면에서는 주말에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쓰는 일정을 잡아요. 취미라면 매일 15분씩 책 읽기나 그림 그리기를 약속하세요. 호흡을 유지하며 이 계획을 마음의 노트에 적어보아요. 장애물이 예상되면 대안을 미리 그려요. 비가 오면 실내 요가로 대체하는 식으로요. 이 계획 세우기는 의지를 강화해요. 한 분의 이야기를 공유할게요. 70대 여성분이 명상 후 일상을 바꿨대요. 과거의 가족 추억을 떠올리며 매일 저녁 손주에게 이야기를 보내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점차 사진과 함께 공유하며 깊어졌어요. 그 활동이 외로움을 녹이고 삶의 연결감을 되찾게 해줬어요. 의미를 행동으로 옮기니 매일이 새로워 라고 하시며 이제는 지역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나누세요. 이러한 사례처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불러요. 여러분도 비슷한 첫걸음을 상상해 보아요. 호흡을 가다듬고 감사의 요소를 일상에 더해 보아요. 매끼 식사 전에 이 음식이 내 몸을 지탱해 주네 라고 생각하며 먹기.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좋은 점 3가지를 적는 루틴. 이 습관은 현재의 가치를 강조해요. 내면의 목소리가 제안한 욕구를 반영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음악 감상이 떠올랐다면 저녁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요. 이 감사 실천은 긍정 에너지를 순환시켜요. 이제 창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드러내 보아요. 일기를 넘어 그림이나 시로 하루를 기록하세요. 과거의 기억을 스케치하거나 미래 상상을 노트에 그려요. 만약 글쓰기가 익숙하다면 블로그나 일기장을 통해 공유하는 단계로 나아가요. 호흡과 함께 그 과정의 자유로움을 느껴보아요. 이 표현은 내면을 외부로 확장해요. 만약 기술이 부담스럽다면 음성 녹음으로 대체하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치유예요. 또 다른 사례를 들려줄게요. 65세 남성분이 건강 회복 후 계획을 세웠대요. 내면에서 나온 봉사 욕구를 따라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을 시작했어요. 주 1회로 시작해 점차 늘리며 삶의 목적을 느꼈어요. 일상이 의미로 채워지니 피로가 사라져 라고 깨달으시며 이제는 멘토 역할을 하세요. 이 이야기처럼 실천은 자신을 넘어 타인에게 빛을 전해요. 여러분의 계획도 그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요. 호흡을 깊게 하며 유연성을 더해보아요. 계획이 틀어지면 자책하지 말고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피곤한 날에는 단순한 호흡 명상으로 대체. 이 유연함은 지속성을 보장해요.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시간도 마련하세요. 매월 말
달력에 표시하며 성과를 확인. 그 과정에서 새로운 통찰이 생길 거예요. 이 검토는 성장의 지표예요. 관계 강화 실천으로 확대해 보아요. 사랑하는 이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카드 쓰기 또는 모임 주최. 내면의 연결 욕구를 반영하면 자연스러워요. 만약 홀로라면 커뮤니티 참여로 채우세요. 온라인 포럼이나 지역 클럽. 호흡과 함께 그 만남의 따뜻함을 미리 느껴보아요. 이 실천은 삶의 네트워크를 튼튼히 해요. 이제 자연과의 조화를 일상으로 가져와요. 창밖 나뭇잎 관찰 또는 베란다 화분 관리. 과거의 자연 추억을 연결하면 더 의미 깊어요. 매일 5분씩 햇살 받기처럼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이 활동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요. 한 번 더 실제 예를 공유할게요. 80대 할아버지 분이 명상 후 습관을 만들었대요. 미래 상상에서 나온 글쓰기를 매일 실천하니 가족 유산이 되었어요. 작은 행동이 큰 의미를 만들어내 라고 하시며 손주들과 공유하세요. 이 사례는 일상의 힘을 보여줘요. 호흡을 유지하며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아요. 동기가 떨어지면 제1장의 수용 태도로 돌아가요. 친구나 가족과 계획 공유로 책임감을 더하세요. 이 접근은 장기적 유지에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천을 하나의 생활 철학으로 승화해 보아요. 매 순간 의미를 선택한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요. 5분 동안 구체적 계획을 세우며 마무리하세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산책, 저녁 감사일기. 호흡을 내쉬며 눈을 뜨기 전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아요. 이 장이 명상의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이 빛나길 바래요.